네, 글로벌 에너지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분의 차홍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그 두 가지로 한번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예. 아, 대왕고래 정말 관심 많았는데 참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청나게 기대했던 대왕고래 첫 탐사 실추가 결국에 이제 실패로 첫 시추가 실패로 들어서면서 그거에 대한 것. 자, 다음에는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그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관련한 에너지의 향방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로서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그 종료 실패된 부분을 어떻게 좀 보셨어요? 관련주들은 일단 지금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20%였잖아요. 20%는 결국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낮은 숫자가 아니고 엑슨모빌의 사례를 예보면 엑슨모빌이 이제 브라질 위에 있는 가이아나 지역에서 이제 석유하고 가스를 개발하는데 그때도 이제 20% 이하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비오 박사를 주목했던 이유는 그때 가이아나 프로젝트를 지휘를 했던 팀장이었다는 거였잖아요. 팀장급 완전히 총괄적 개념으로 제가 볼 때는 중시역이어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프로젝트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엑슨모빌이 가이아나를 예를 들면은 그게 1등 기업하고 4등 기업이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했는데 거의 한 7년을 하다가 4등 기업이 나가고 도저히 없다. 여기서 없다 이랬는데 나가서 그래서 엑슨모빌이 굴욕이었죠. 굴욕이었다가 이제 결국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엑슨모빌이 한동안 파트너를 찾지를 못했어요. 가이아나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터진 게 가이아나고 지금 엑슨모빌의 매출액의 약 5분의 1 정도를 가이아나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의 기업 설명이 엑슨모빌의 기업 설명을 들어보면 가이아나 자랑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완전히 굴욕이었다가 엑슨모빌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게 가이아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동해가스전도 그렇게 봐요. 우리가 원래 시추를 5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1개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철저히 공개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엑슨모빌로 보면은 5분의 1 되는 프로젝트지만 대한민국 정부 석유공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1분의 1 정도 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거고 원래 보면은 4개 시추공을 더 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2가지 사례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일본 시추공을 띄웠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공사 주도로 가는 방안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가지 엑슨모빌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개 입찰을 통해서 관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시추도 하고 그다음 시추를 하면서 시추를 넘기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관건을 주는 조건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죠. 2가지 방안. 메이저가 하는 방안이 있고 공사가 주도하는 방안이 이제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은 제가 볼 때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2가지 사례 중에서 이제 가는 쪽 그런 사례가 이제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정밀 분석 결과 발표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 6곳도 이제 추후에 이제 시추가 예상이 될 텐데, 조금의 이제 예산이 계속 좀 삭감이 되는 부분들까지, 관련해서 봤을 때, 앞으로의 좀 방향성 계속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뿐 아니라 이제 오징어, 마기상어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계속 좀 다뤄주시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호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한국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너지 전문가로서 이제 에너지 쪽에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의 그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미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호 관세라는 게 서로 관세를 균형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 균형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0조 원 정도가 무역이 흑자가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위에가 이제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미 흑자 정도가 그 다음 위에가 이제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이 있고 이제 그 10등까지 1등부터 10등까지 대미 흑자국을 분석을 해보면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2등부터 9등까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2등부터 9등까지가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국방에 많은 기여를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미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상호가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예를 들면 FTA를 체결된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0%가 0%예요. 뭐 상호 관세 할 게 있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는 100조 원 정도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세를 하게 되면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이런 전쟁을 하자는 게 제가 볼 땐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네. 뭐냐면은 그래 한국의 경쟁 우위는 인정하겠는데 근데 한국의 경쟁 우위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대만 6등 국가 대만, 7등 국가 일본, 8등 국가 지금 현재 한국 대미 흑자손으로 그 국가들이 그런 경쟁력의 원천은 주한 미군 주둔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시바 총리가 약간의 정답, 그러니까 약간의 답을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대미 흑자에 대해서는. 대미 흑자를 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LNG 수입이라든지 네. 대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시바 총리가 했던 게 뭡니까? 지금 1조 달러 정도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LNG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게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미국 가서 생산을 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미국의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도와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을 구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갔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폭풍으로 보면 2등부터 유럽연합도 지금 현재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2등부터 9등까지 공통점은 주한미군을 쓰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비용을 달라.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보면은 미국 쪽 LNG 기업들의 수출은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를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LNG가 지금 쉘가스라든지 드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취임사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기업들은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나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에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 발표를 냈습니다. 이로써 여기에 또 11일이나 12일 안에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도 또 발표 예정, 거기다 즉시 발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예정이니 관세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는 없죠. 자, 이 부분 살펴봅니다. 자, 트럼프 시대에 에너지 정책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구사할 수 있을까요? 크게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 시대하고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많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길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도 머스크입니다. 테슬라의 머스크가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차를 주도를 했고 두 번째 스페이스 우주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은 화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성을 제일 많이 주장한 사람이 머스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주 강국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기 전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는 중국이 지금 이제 90%, 80%를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보면 전략은 지금 현재 지금이 너무 많이 이런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게 되면 중국만 부강하게 되는 그런 꼴이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석유가스를 많이 활용하면서 물가를 많이 낮추고 그 다음에 금리를 많이 낮추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강국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점진적으로 첨단으로 가겠다는 전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석유가스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배척할 건 아니고 석유가스를 많이 쓰자는 전략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관세나 부과를 통해서 미국 에너지 산업을 더 부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에너지 정책 부흥, 미국과 이제 중심해서 저희는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석유가스가 아주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예,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실패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상호관세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관세와 CPI 물가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 이렇게 미국 시장의 핵심 3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